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에라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영국 유학 Q&A를 들고 와봤어요. 그러면 저랑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제가 전 영상에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이 영국 유학 가게 된 계기인데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기 유학을 한 케이스예요. 저는 쭉 그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IGCSE A레벨을 거치면서 영국 대학교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대학 가는 게 솔직히 당연시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 학교 친구들도 다 영국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고 되게 단순한 이유로 영국 유학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IB A레벨 파운데이션 중에 뭘 가장 추천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A레벨을 한 케이스예요. AS와 A2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A레벨을 했다고 해서 A레벨을 추천한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보통 A레벨은 1년 반에서 2년 과정인데 저는 일단 1년 만에 한 케이스고, 그래서 A레벨을 했을 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량이 많았던 거밖에 기억이 없어서 솔직히 그 시험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IB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IB는 과제 그리고 에세이,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나는 거고, A레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험으로 성적이 나서 그걸로 대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시험 리스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IB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추천해드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바로 영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파운데이션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에 따르면 솔직히 수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등학교 내신이랑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하고 수능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수능 압박이 너무 심하신 분들,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 웬만큼 좋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파운데이션의 단점이 뭐냐 하면 딱 대학교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인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A 대학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B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되게 흔치 않고요.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수능을 안 보고 고등학교 내신으로 갈 수 있다와, 단점은 학교를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외국계 고등학교나 지금 유학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험에 조금 자신이 있다, 콜수업 같은 거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A레벨, 아니면 나는 조금 2년 동안 길게 시험이랑 과제를 하면서 대학에 원서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B 추천해드릴게요. 세 번째, IELTS 성적이랑 공부법, 그리고 대학 갈 때 IELTS 최저 성적을 물어보시는데, 거의 모든 영국 대학들은 입학 최저 성적이 IELTS 6.5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IGCSE에서 영어를 그 first language로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하면 IELTS를 안 봐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IELTS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ELTS를 저는 한 번 본 케이스고요.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9점을 맞았어요. IELTS는 어떻게 준비했냐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기 유학을 간 케이스고, 제가 그리고 애기였을 때부터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IELTS는 저한테는 무리가 안 간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6.5라 그러는데 최저 기준이, 웬만큼 영어가 들리시는 분들은 6.5는 무리 없게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이 있다면 IELTS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IELTS는 시험 볼 때 그 영국계 발음, 미국계 발음이기보다는 이게 여러 나라의 그 발음들로 듣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것도 무리 없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제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에세이를 쓰실 때 포맷을 준비해 가셔서 나는 인트로는 항상 이런 스타일로 쓸 것이고 컨클루전은 이렇게 쓸 것이고, 그리고 바디 파트는 어떻게 조화롭게 나갈 거다, 이거를 조금 그 자기만의 포맷을 만들어 가시면 라이팅도 무리 없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학비, 주거비, 책값, 장학금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학비를 말하자면
보통 2만 파운드에서 2만 5천 파운드 사이예요, 1년에. 그러면 한 3천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대학교는 입학했을 때 그 학비를 4년 동안 쭉 내는 거고, 저희 언니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사이트를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보통 2만 파운드에서 2만 5천 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럴 텐데 1학년은 기숙사에 가셔야 합니다. 기숙사에 가는 게 좋은 게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아마 거의 모든 1학년들은 가셔야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인실이었어요. 그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 포함해가지고 보통 8,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였는데 그게 1년에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비랑 기숙사비 포함해서 보통 4,500에서 5천만 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주거비. 월세 있나요? 전세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월세 아니면 매매고요. 집 하나를 다 쓰는 건 거의 못 받고, 보통 3룸, 4룸짜리를 친구들끼리 같이 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 달에 한 600파운드에서 800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좀 비싼 게 방 한 칸이에요. 물론 주방이랑 뭐 거실을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 느낌으로 쓰는 거지만, 솔직히 저는 주거비는 꽤 비싼 것 같아요. 런던을 가시면 2배, 3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주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학교로 지원하냐,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월세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음에 책값. 책값이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게 책 한 권당 거의 150파운드 정도 해요. 그러면 한 23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책 사시는 거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물론 1학년 때 들어오면 되게 책을 많이 사라고 권유도 하고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어요, 책을 안 사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선생님들 렉처만 공부하는데도 힘들고, 그 책들은 도서관에 있어요. 책 보는 거 빌미 삼아 도서관도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게 좀 더 효율성도 있고 가성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가서 책 사는 거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솔직히 동네마다 다 달라요. 일단 저희 학교는 작은 마을이 캠퍼스로 돼 있어가지고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제 생활비는 한 달에 보통 300에서 400파운드 정도 드는데 돈으로 한 4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쓰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영국 유학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적게 쓰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런던에 사시는 분들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 뭐 월릭이랑 리즈 이런 데 사는 분들께 물어봤는데, 일단 런던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순 생활비로만 100만 원, 200만 원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가 되게 적게 쓰는 편이에요. 일단 저희 학교 근처에는 식당도 많이 없고 쇼핑할 수 있는 게 H&M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돈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저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편이고, 보통 생각하시면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면, 저는 일단 매일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얼마씩 쓰는지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70에서 100파운드,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절약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쇼핑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취미가 요리하고 이런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덜 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영국 물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런던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런던은 뭐 한 끼에 20, 30파운드는 기본이에요, 인당. 그러니까 런던은 인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당 10파운드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배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처럼 외곽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은 한국이랑 외식비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트는 외려 영국이 더 싸요. 채소비나 뭐 고기 이런 게 엄청 쌉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 삼겹살 500g에 2파운드, 그러니까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육류나 채소류 이런 거는 영국이 훨씬 싼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다음 교통비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영국 교통비는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제가 10분 거리에 있는 기차역을 버스 타고 가면 3.3파운드예요. 그러면 5,000원 정도 내고 가는 거고요. 20분 거리에 있는 타운을 가려면 9파운드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한 14,000원 정도 됩니다. 택시비도 굉장히 비싼 게 제가 한번 늦잠을 자가지고 진짜 차로 8분 거리에 있는 학교 빌딩을 간 적이 있는데 5파운드를 냈어요. 그러면 7,500원 정도 냈다는 겁니다. 택시비로. 그래서 저는 런던이나 시티센터 사는 사람들의 생활비가 왜 많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교통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모든 영국 버스들은 이 스테이지코치라는 회사에서 운영 중인데 학생들을 위한 무제한 버스 티켓을 판매하더라고요. 스테이지코치 버스 웹사이트 링크를 제가 밑에다가 걸어둘 테니까요. 희망하시는 대학교 지역 로케이션을 그 웹사이트에 쳐가지고 얼마에 파는지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다른 지역들 보니까 한 학기에 99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5만원? 근데 어느 지역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영어 실력이나 수업 난이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애기였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또 조기 유학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13년 차거든요. 유학한 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어가 영어보다 서투른 편이라 저는 영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말 하듯이 해가지고 뭐 무리는 없고요. 그리고 수업 난이도는 그냥 한국에서 기본 회화만 하셨는데 가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보통 교수님들이 수업 전에 강의 노트를 그 웹사이트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공부하시고 수업을 들어가시면 훨씬 쉽고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다음 질문은 복수 전공인 이유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저는 현재 이코노믹하고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경제학이랑 심리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이고요. 제가 복수 전공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긴데 일단 저는 대학은 심리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1, 2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3학년이 되니까 경제학을 버리기도 아깝고 그리고 과의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면 그 복수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 담당 교수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복수 전공을. 그래서 저도 약간 버리기 아까워서 복수 전공으로 전과를 했는데 삶이 2배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래 심리학 경제학 한 번에 이수할 수 있으니까 개꿀이다 막 개이득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2배, 3배는 열심히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복수 전공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나는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 진짜 공부만 팔 거다. 이런 다짐이 있으신 분들께는 복수 전공 추천해드리고 그게 아니면요. 퓨어 디그리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학이랑 경제학 2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심리학이랑 경제학에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특히 경제학. 심리학은 통계를 좀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경제학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학이에요. 모든 증명을 수학으로 하는 편이라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께 경제학을 추천해드려요. 영국 유학으로 경제학을 지원하실 분들은 평생 수학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공부량, 과제, 시험 난이도랑 양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하루 일과가 굉장히 별게 없어요. 아침 수업을 갔다가 점심을 많이 먹고 도서관에 쭉 있는 편인데 시험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공부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하진 않고요. 오늘 하루에 얼마큼을 할 건지 양을 정해두고 얘를 다 끝내면 집에 가는 편이에요. 하루에 무리해서 많이 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배운 게 있으면 그 렉처는 바로바로 노트를 정리하는 편입니다. 유학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과제들이 밀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그 시험 기간 내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과제랑 시험 난이도는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는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건 안 나오겠지 하는 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에세이로 많이 나와요. 에세이도 솔직히 처음에는 막막하거든요. 뭐 어떻게 써야 되라는 거야, 뭐 에세이 주제가 왜 이래 이러지만 에세이의 틀을 먼저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에세이도 쉽게 빨리빨리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은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더 힘든데 맞나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뭐 졸업이 어렵다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유학하셨던 분들의 뜻이 뭐냐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가 어렵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오래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 학교는 1학년 때는 무조건 패스하시면 되고 2학년 때는 최저 성적을 맞춰야 3, 4학년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 성적이 3학년이랑 4학년만 들어가고요. 잉글랜드에 있는 학교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전 학년 동안 꾸준히 시험을 잘 보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신입생들로 들어오면 뭐 1학년은 그냥 제쳐도 돼 이러지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1학년 성적이 졸업 성적이라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 꾸준히 하는 방법 이것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짧고 간결하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공부 잘하는 팁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렉처를 가면 그 렉처 노트를 보지 않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노력을 해요. 수업이 끝나고 만약에 다른 수업이 없다 하시면 바로 도서관을 가셔서 강의 노트랑 오늘 수업 시간 동안 들었던 그 교수님 말씀이랑 그리고 추천해주는 책 그 세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 번 더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매일 시험 기간 때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머릿속에 그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그냥 훑는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공부할 양을 끝내고 내일 공부할 거를 미리 적어두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정한 양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그 다음날 또 도서관에 오게 되더라고요. 침대의 유혹이나 핸드폰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방에서 공부하는 걸 추천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유혹에 약한 분들은 도서관에 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도서관에 가도 친한 사람들과 최대한 멀리 앉으세요. 일단 저는 파워 수다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 싶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려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약간 고립된 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유학원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연서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원을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모든 영국 대학은 이 UCAS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비싼 돈 주고 유학원을 끼고 대학 원서를 넣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UCAS라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다니시던 학교 내신 만약에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IGCSE나 A레벨 그리고 자기소개서 IELTS 이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성적을 넣는 기임란도 되게 깔끔하게 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그냥 직접 UCAS를 통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게 진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오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말했다시피 제 주위에서 한국에서 바로 영국으로 온 케이스가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거 말고 그냥 한국 고등학교에서 영국 유학 진학하신 분들은 10이면 9명 정도는 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왔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오신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은 수능은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은 고등학교 내신이랑 자기소개서, IELTS 이 세 가지만 본다고 해서 파운데이션을 누구에게 추천하느냐? 고등학생분들, 그리고 수능 압박이 너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영국 유학을 예전부터 꿈꿔 오셨던 분들은 파운데이션을 추천해드려요. 저한테 영국 날씨가 어떤지, 영국 날씨 때문에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흑백 나라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진짜 햇빛이 드는 날은 1년에 한 달 될까 말까 하고요. 1년 동안 한 6개월은 롱패딩, 그리고 나머지는 추운 날씨입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짜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무슨 참치잡이하는 낚시꾼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날씨가 비일비재하고요. 진짜 나는 겨울이 너무 싫다, 나는 비바람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영국 유학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도 영국에 오기 전에는 뭐 날씨가 그렇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어? 뭐 괜찮겠지 했는데요. 진짜 날씨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유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겨울이 좋다, 나는 추운 게 좋다, 뭐 햇빛 그런 거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영국 유학 오세요. 근데 날씨의 기분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은 뭐 차라리 호주나 아니면 미국 대학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을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행복하자고 하는 유학인데 막상 유학이 와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갈 이유가 없겠죠. 저한테 우울증이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저도 1, 2학년 때는 그래도 힘들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솔직히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3학년이 되고 알았어요. 말했다시피 저희 학교는 3학년, 4학년 성적이 졸업 성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3학년이 돼서 너무 인생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거는 TMI인데, 도서관에서 집에 오는데 별이 엄청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별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도 기억을 못하듯 세상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으며 이 세상에 내가 반짝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훅 들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인생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유튜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내가 제 3자의 입장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롭고 나도 여기에 있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제 삶의 낙이 된 존재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다음에는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솔직히 영국은 물가도 비싸고 뭘 하려면 다 비싸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요리입니다. 취미생활로 요리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1. 요리 실력이 는다. 2. 외식을 안 하니까 식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3.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솔직히 제일 많았는데요. 인종차별이 있나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종차별이 심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일단 제가 사는 동네는 90%는 학생으로 되어 있고 10%는 어르신들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대는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다들 양로하셔가지고 저는 지금껏 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외곽 지역이나 여러 나이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인종차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인종차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랑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외국인들이랑 친해지는 방법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과 있는 학생들도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떠냐면 일단 수업 가면 외국 애들도 그렇고 옆에 앉으면 그냥 안녕하고 뭐 이름이 뭐야, 너는 뭐 무슨 수업 들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 자주 해요. 아까 모르는 애들이어도 그냥, 왜냐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아있는데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 옆에 있는 애한테 말 걸고 뭐 호구조사하고, 그래서 약간 얘랑 나랑 성격이 비슷하다 하면 친해지는 편인데, 근데 외국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전과하는 애들도 많고 아니면 수업을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친해지더라도 수업이 다르거나 그러면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많이 만나는 게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룹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그룹 멤버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더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영국의 리빙 스타일이 어떤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영국에 오시면 탈모를
굉장히 걱정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 지금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별명이 해그리드예요.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서. 근데 영국에 와서 저도 머리숱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제가 아는 애들도 한국인들이 탈모가 많이 왔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영국 물이 석회수기 때문에 머리숱이 많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오시면 꼭 탈모 샴푸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석회수라서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아예 안 났던 분들도 가시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킨케어 이런 거를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탈모 걱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24시간 하는 것도 많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남역을 가면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라고. 근데 영국은 오후 5시에서 6시면 모든 상점들이 다 닫아요. 그래서 용물을 빨리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티 문화는 미국이랑 많이 다른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영국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우스 파티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하우스 파티도 많이 가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번도 제 동영상에서 제 학교가 어디다 한 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저희 학교를 선택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는 짜란, 여기입니다. University of St. Andrews. 이 학교가 많이 생소하실 법도 한데, 여기는 일단 프린스 윌리엄이 다닌 학교예요. 세인트 안드루스를 선택한 이유는 되게 황당해요. 일단 세인트 안드루스 말고 제가 붙었던 학교는 UCL, 킹스, 더럼이었어요. 제가 왜 세인트 안드루스를 선택했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황당한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는 UCL이랑 세인트 안드루스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단 UCL은 3년이에요. 그리고 세인트 안드루스는 4년입니다. 근데 세인트 안드루스는 웹사이트를 보니까 Master of Honors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asters라는 단어를 보고, 아, 그러면 4년 동안 석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러면 가성비나 시간 대비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래 그러면 세인트 안드루스로 가자 하고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UCL을 포기하고 세인트 안드루스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여기에 있는 선배 언니를 먼저 만났어요. 딱 그 언니한테 어머 근데 여기 학교는 너무 좋다, 어떻게 4년 만에 마스터까지 이수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그냥 Master of Honors이지 학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단 멘붕이 왔어요. 이미 학비까지 다 낸 상태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울면 겨자먹기로 온 학교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순위도 높고 교수진이나 뭐 학업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후회는 안 하지만 1학년 때는 얼마나 현타가 왔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도 런던에서 공부하고 싶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닷마을에서 4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저의 덜렁대는 성격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너무 웃기죠? 제 인생은 코미디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걸 발판 삼아서 스코틀랜드 학교랑 잉글랜드 학교 차이점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정보도 없고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꼭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스코틀랜드 대표적인 학교들은 University of St. Andrews, 에딘버러, 그 다음에 던디, 글라스고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런던에 있는 학교들 더럼, 리드스, 워릭, 커벤트리 이런 데가 잉글랜드 학교예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학교들의 차이점은 스코틀랜드는 4년, 그리고 잉글랜드는 3년입니다. 스코틀랜드 모든 학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학교로 발판 삼아서 말하자면, 일단 1, 2학년 성적은 졸업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로지 3학년하고 4학년 성적이 들어갑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전체 성적이 졸업 성적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학교를 가시면 1, 2, 3학년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스코틀랜드에 오시면 3학년이랑 4학년 성적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학교는 1학년은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되고 2학년도 최저 성적이 있어요. 그거를 맞추셔야 3학년, 4학년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2학년을
시험을 최저 성적을 못 맞췄다 그러면 3학년에 강제 졸업을 하게 되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학이면 심리학과 학사 과정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학을 졸업했다, 이 학사 타이틀만 얻기 때문에 1, 2학년도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졸업 성적이 안 들어가도. 또 다른 차이점은 일단 저희 학교는 2학기제예요. 근데 잉글랜드 학교는 3학기제예요. 잉글랜드 학교의 더 좋은 점은 방학이 더 길어요. 일단 겨울은 한 달, 그리고 이스터 브레이크도 한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달 동안 방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 방학도 한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겨울 방학이 한 달, 그리고 이스터 방학이 2달, 그리고 여름 방학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학교는 방학도 더 길고, 그리고 3년밖에 공부를 안 하니까 솔직히 난 빨리 공부하고 빨리 졸업할래 하시는 분들은 잉글랜드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만큼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1학년, 2학년 교양 과목을 그 복수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가 메리트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북쪽에 있고 잉글랜드가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훨씬 더 춥고 잉글랜드가 조금 더 따뜻한 정도입니다. 제가 잉글랜드도 많이 놀러가 봤는데 스코틀랜드 물가가 훨씬 싸요. 뭐 외식이나 쇼핑이나 아니면 마트도 스코틀랜드가 확실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학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Q&A 1편은 이게 다고요. 다음 Q&A는 제 친언니를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그 영국 법대 진학 방법과 영국 로스쿨 진학하는 방법 Q&A를 찍어볼 테니까요. 댓글로 영국 법대랑 로스쿨에 대해 궁금하셨던 모든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